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문화컨설팅 바라의 권순석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부담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앞에 좌장께서 말씀 주신 대로 아마 일기 문화도시 중에 영도, 부산 영도의 5년차 사업을 마무리하는 출구 전략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던 게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불려 나오게 된 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금 현재 일기 문화도시들을 중심으로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고 제 나름의 어떤 해법까지는 아니겠지만 필요한 방향에 대한 제안들을 좀 드리고 이후에 우리 유능한 장세길 박사님께서 이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대안들을 좀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부담을 좀 떠넘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분까지니까요. 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문화도시 정책과 현황에 대한 거 간단히 좀 훑어보겠고요. 이미 이곳에 와 계신 분들은 대부분 문화도시 관계자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1차 법정 문화도시 사업의 지금 출구 전략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어떤 상황들로 펼쳐지고 있는지 좀 공유해 보겠고요. 이후에 문화도시가 지속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고민 지점들을 좀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도시 정책에 관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에 여러 가지 글을 써놓긴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문화도시는 제가 현장에서 한 30여 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간에 보지 못했던 정책 사업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장르 예술이라든가 지역의 어떤 특정 계층 혹은 정책의 목표 수행을 위한 단위 사업으로 대부분 지원 사업이 만들어져 왔다면 도시 차원에서 그것도 지역의 시민들이 주도해서 지역의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지역의 문화 비전 혹은 문화 미래를 그려보는 계획들로 만들어지고 많은 예산과 긴 시간을 담보해낸다는 점에서 일단 의미가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인사 말씀에서도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역의 위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보편적 위기화되어 있는 기후 위기를 비롯해서 인구 소멸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적 고민들이 있는데 문화가 만능 처방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어떤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도시 차원에서 해결해 나간다라고 하는 점에서 문화도시의 정책 사업의 의미 또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일기와 지금 대한민국 문화도시의 결이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지역의 문화 비전을 지역이 수립하고 법에 근거한 승인 과정들을 거쳐서 5년간의 사업 기간을 가지고 지역 스스로 만들어가 본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분권과 자치의 의미도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분권 자치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정책이 추구해가는 방향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지역적 상황들이 원체 다르고 또 현실과 또 정책의 괴리도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이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대한민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재의 문화도시 정책 사업은 사실은 처음이 아닙니다. 그 과거들을 좀 들여다보면 사실은 김영삼 정부 때도 문화도시라는 명칭으로 지역을 선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지정을 했던 경험을 갖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지역 거점 문화도시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주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라든가 기타 도시들을 지정하고 지원해 왔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역의 거점 문화도시라는 게 장점도 있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특색들을 갖춘 준비된 도시 혹은 정치력이 좀 큰 도시 중심으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대다수의 많은 200여 개 기초단체들에게는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한계도 있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타개하고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정책 사업이 만들어진 계기가 앞서 좌장께서도 말씀 주셨던 지역문화진흥법 2014년도에 제정된 법적 근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어느 도시든 준비되어 있고 지향을 갖고 있다면 문화도시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열린 계기가 바로 이 지역문화진흥법을 통해서 마련된 것 아닌가. 그래서 지난 정부 때 일기 문화 법정 문화도시 또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대한민국 문화도시 정책 사업들이 이어져 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의미 부여를 해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역 거점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광주, 부산, 전주, 경주 그리고 공주, 부여 이런 곳들이 지정돼서 사업을 완료했거나 완료 중에 있습니다. 저기에 있는 예산 규모나 연차 사업 내용은 계속적으로 이게 긴 호흡을 갖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의 변동사항은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 자료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고 또 새롭게 지정될 1단계 법정 문화도시, 지난 정부 때부터 시작을 해서 1기부터 4기까지의 4차 문화도시까지 총 24개의 문화도시가 지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 정부 들어서서 대한민국 문화도시라는 이름으로 법정 문화도시 예비도시가 13개 선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 뭐 현장에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법정 문화도시와 지금 현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과정 중심이냐 성과 중심이냐 이렇게 양분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 개인적인 시각으로는 사실 그 결과나 성과라고 하는 것이 과정 없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의 정책의 차이는 있을 뿐 정책 비전이나 혹은 정책의 4대 목표라고 하는 부분들도 문장과 어휘가 달라졌을 뿐 거의 유사한 점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지역이 원하는 문화도시의 미래상이 아닌가. 다만 정부에 따라서 어느 곳에 조금 더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가이드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은 정책의 특성상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다만 이러한 그 정책 설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현장의 입장이 얼마나 충분히 반영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지점들은 끊임없는 우리의 숙제로 남아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크게 지난 1단계 법정 문화도시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대한민국 문화도시의 차이라고 한다면 그 중간에 그림이 좀 작게 표시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게 정부 발표 자료입니다. 기초 단위가 중앙정부와 직접적으로 어플라이하고 선정되는 과정들을 거쳤던 게 1차 문화도시라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이제 광역권 문화도시, 그래서 거점 문화도시의 성격을 가지면서 광역을 아우를 수 있는 거점형으로 추진해 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난 문화도시의 반성의 지점으로부터 출발한 지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정부 문화도시가 문화라는 것이 원래 성격상 태생적으로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야지 누군가가 제시하는 문화가 존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민주주의 차원에서의 시민주도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강조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2차, 3차, 4차 문화도시들은 도대체 이 문화도시 사업이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모호하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얻은 바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스스로의 의문점도 표출된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저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에서는 조금 더 뚜렷한 정책 목표와 부합되는 지역의 니즈를 담은 지역의 비전들을 구체화하고 그것들을 성과 중심으로 관리해 나가는 체계로 조금 변화된 것들이 가장 큰 1단계 법정 문화도시와 2단계 대한민국 문화도시의 변별력이 아닌가. 모든 정책 사업이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보완하고 지속해 가면서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으로 다듬어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1단계 법정 문화도시의 지정 현황입니다. 다 아시는 부분이라 간단히 좀 넘어갈 텐데요. 1차부터 4차까지 그 문화도시의 사업명들을 한번 글씨가 좀 작긴 합니다만 유심히 보시면 1기 법정 문화도시라는 정책 사업 안에서 지역이 지향하고자 했던 지향점들이 조금 드러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가치 중심, 과정 중심의 지역의 문화도시들의 비전들과 슬로건들을 설계하고 진행해 가는 과정들이 그 타이틀에서 좀 읽혀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미난 거는 제가 오늘 발제 자료에는 담지 않았습니다만 이 법정 문화도시, 1기 법정 문화도시라는 게 총 5년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선정 과정 중에 있는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선정 이후 3년의 사업 과정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라기보다는 이렇다 보니까 1차 문화도시가 지역에서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긴 호흡으로 문화를 만나고 도시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간다는 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만 지역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호기심에 이런 자료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1차 문화도시, 그러니까 1기 문화도시에 1차부터 4차까지가 있는데 4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단체장, 기초단체장 선거 이후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단체장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1차부터 3차까지, 그러니까 4차까지가 총 24개인데 4차가 6곳이니까 아마 18군데 정도 도시 중에 처음 선정돼서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단체장이 바뀌지 않은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될지 혹시 여러분들 가늠이 되십니까?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겠죠. 제가 조사한 바로는 3군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차부터 3차까지가. 뭐 이것이 무슨 대수냐. 어차피 그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는 그 과정에는 5년짜리 사업계획을 중장기로 세우고 그것을 지역의 동의와 합의를 얻어서 문화도시 심의위원회라는 법적기구에게 승인을 받아서 중장기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니 단체장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지역에서는 애초에 승인된 계획대로 쭉 진행하는 것이 맞다. 원론적으로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장과 현실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이거 정당이나 이런 정파 이런 것과 상관없이 문화도시로 지정되는 그 성과는 이미 전임 단체장의 성과라는 인식들이 지역 현장에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정책 사업에 대한 의지보다는 새로운 사업 혹은 본인 임기 내에 또 다른 어떤 정책 그 의미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 혹은 과거에 그 정부로부터 혹은 심의위원회 법적기구로부터 승인받은 계획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드라이브가 좀 세게 걸리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들이 사실 필드에서 일하는 문화도시센터의 여러 스태프들에게는 굉장한 압박과 현장에서 일하는 어려움들을 만들어내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 그렇다라고 제가 일반화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관련돼서 기사 검색을 해보시면은 지역에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곳들이 의외로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다. 이 여러 원인들 중에는 이 5년짜리 정책 사업이 지속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의 행정 집행부의 변화라고 하는 점도 큰 변화의 계기 요인 중에 하나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좀 유심히 들여다본다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것은 지역의 책임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견인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지점에서 이후 마지막 부분에 제가 문화도시를 지정했다는 것, 예비도시가 됐다라는 것은 문화도시 계획을 승인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한다면 본지정이 됐다라는 건 그로부터 5년간의 문화도시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최대 200억이라고 하는 사업비를 확보했다라는 의미가 큰 것이지, 지정되는 순간 우리 도시가 문화도시가 됐다라고 등치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5년 동안 사업을 열심히 하고 나름의 성과와 의미를 만들어낸다면 평가나 재인증, 인증 과정들을 거쳐서 후임으로 온 단체장도 이것이 우리 도시에 필요한 정책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끌어내고 견인할 수 있는 보완적 장치들이 좀 마련된다면 현장에서 연속성 있고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지정 현황입니다. 제가 여기서 크게 실수를 좀 하나 했는데 세종을 충청권에 넣었습니다. 혹시 세종시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광역권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해서 지금 현재는 그 광역권,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민국 문화도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정 문화도시는 총 13개의 예비도시가 지정되어서 이제 올 연말 본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 정책 기조를, 어떤 방향의 정책 기조를 갖고 있고 정책의 성과 목표들을 어떻게 잡느냐는 정부에 따라서 조금의 차별들은 있지만 지역에서 치열하게 수년간 준비해온 과정들은 어느 도시나 13개 도시 다 동일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앞선 지금 이제 이후에 말씀드린 1차 문화도시로부터 4차 문화도시가 겪고 있는 과정들을 이후에 지정될 대한민국 문화도시도 역시나 겪게 될 과정이라는 점에서 오늘 자리의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습니다. 완벽할 수 없는 정책 사업이 보완을 거쳐서 조금 더 다듬어진다면
나중에 지정되는 1차 문화도시, 2차 문화도시는 좀 손해일 수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선정되는 문화도시들은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지역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조금 더 역할을 크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문화도시들의 슬로건이나 도시 비전들과 지금 현재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13개 문화도시의 슬로건과 도시 지향들은 문장에서 보면 조금 다른 차별점들이 좀 눈에 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오늘 아마 포럼 이 토론 자리의 핵심 이슈가 바로 올해 이제 1차 문화도시들이 사업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사업비가 2월 될 수 있는 지역들도 있을 거고 올해 안에 종료되는 도시들도 있을 텐데 사업 종료 이후에 대한 대안에 대한 고민이 1차 문화도시들의 당장의 현안일 것이고요. 2차, 3차, 4차 또 올해 새롭게 지정될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다 함께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1차 법정 문화도시의 현 상황들입니다. 저도 글씨가 작아서 좀 컨닝을 하겠습니다. 전체 7개 도시를 전부 다 제가 확인할 수는 없었고요. 지난 문화도시 박람회 때 각 문화도시의 센터장님들을 모시고 영도 출구 전략 관련해 갖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이라 수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 사이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몇몇 도시는 이번 토론에 앞서서 다시 인터뷰를 통해 갖고 내용들을 좀 보완한 바가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 같은 경우에는 1차 문화도시로 강원도에서 지정이 돼서 사업을 5년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단체장 교체, 재단 교체, 그다음에 센터의 직원 교체라는 과정들을 좀 겪으면서 지역 내에서 많이 좀 힘들어했던 도시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년차 사업 이후에는 이건 업데이트가 된 건 아니라 지난 5월 말 상황이긴 합니다만 올해 사업 종료 이후에 원주 같은 경우엔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지정되어 있어서 문학창의도시의 사업비와 재단, 문화재단 출연금 일부를 보태서 사업의 유의미한 부분들을 선별해서 지속할 계획이다. 이런 정도의 내용만 밝히고 있고 아직까지 사업비 확보라든가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구체성들은 저는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시하고 있는 5개의 도시가 케이스가 다 다른 상태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감안하고 봐야 될 텐데요. 충북 청주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이 출구 전략을 전제한 사업 계획들을 수립하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출구 전략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록문화 창의 도시라고 하는 도시 비전 아래 하드웨어와 사업들을 묶은 유네스코 기록관부터 해서 청주 시민기록원 그리고 동네기록관에 이르기까지 위계와 층위들을 만들고 역할들과 사업들을 만들어내고 사업 기간 중에 청주 기록원인가요? 김미라 팀장님 맞죠? 네, 청주기록원이라고 하는 공공조직이 확대 재편되면서 이렇게 조성된 하드웨어 사업들은 그 전문 조직으로 이관하는 것을 전제하고 사업들을 준비해 왔고요. 지금 무사히 이관하고 그 안에선 별도의 예산들을 마련하는 방안들이 청주는 준비되고 있고 그 외의 사업들을 별도의 예산 내지는 문화도시 사업 예산으로 반영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도시라고 하는 꼬리표를 붙은 청주시 자체의 내년도 예산은 지금 7억 정도 규모로 산정하고 계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청주기록원이라든가 대표축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별도 관련 예산들을 포함해서 기존의 지자체 대응 예산 부분 정도의 수준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도 계속적으로 지속한다. 이런 계획들을 갖고 청주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에는 문화도시를 주관하는 주관단체가 조금 다른 지역과는 조금 독특합니다. 독특하다라는 거는 명칭에서도 보시다시피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천안 문화도시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명칭에서 보시다시피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의 영역은 광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청주시가 먼저 나서기보다는 충남도에서 광역,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냈던 문화산업,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유의미한 내용들을 광역과 함께 예산을 먼저 수립하고 지역 기초의 예산들을 마련해서 진행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종료 후에도 이 사업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이 요 앞에 우리 센터장님도 계신데 제주 서귀포 상황입니다. 105개의 노지 문화라고 하는 테마를 갖고 5년간 사업을 쭉 지속해 오셨고, 제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특별자치도 기반의 선출된 기초단체장이 아니라 임명직 그 단체장입니다. 물론 이곳이 이제 내후년 지선을 통해 갖고 바뀌게 될 텐데요.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그 문화재단, 당초의 문화도시 계획상에는 문화도시 5년 종료하면서 지역의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라고 하는 당초 초기의 사업 유지 전략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 행정의 체제상 서귀포시에 문화재단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만든다 하더라도 내후년 정도에나 가능한 상황이라 그 중간의 브릿지를 문화도시 이후에 어떻게 이어가느냐가 굉장한 관건으로 보여지는데, 아쉽게도 엊그제까지의 상황을 제가 확인했을 때는, 이후에 뭐 이광준 센터장님이 더 말씀하시겠지만 현재까지는 예산 확보 상황이 제로다, 이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년차 사업 이후에 서귀포 문화도시가 지속될지는 미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북 포항은 또 다른 모델인 것 같습니다. 여러 그 도시의 주제들을 가지고 잘 진행해 오셨고, 이 문화도시가 종료되면서 예술과 기술이라는 테마의 문화 클러스터들을 조성하는 일종의 스텝업 전략들을 구사하고 계시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약 450억에서 500억 규모의 사업 예산을 추산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재단 우리 대표이사님도 오셨는데 여러 방면으로 경북도 문체부와 협의 중에 있으시고, 일단 사업비 중심, SOC보다는 사업비 중심의 한 50억 원 규모를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엄밀히 이야기하면 아직 사업비가 확보돼서 문화산업 클러스터로 나가는 것이 확정되진 않았다. 방향과 계획은 갖고 있고 그 사업비를 마련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사실은 이 법정 문화도시 사업 출구 전략,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문화도시 출구 전략이라는 단어를 처음에 제가 접했을 때 문화도시가 5년 하면 출구를 찾아야 되나? 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실제 영도 문화도시 출구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만난 여러 전문가분들, 또 영도의 시민들, 구민들, 또 관련자분들이 저한테 첫 번째로 해줬던 얘기가 왜 토론이 출구 전략이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출구 전략이라는 게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전쟁이나 이런 데에서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퇴로를 마련하는 전략인데, 문화도시라는 게 잘 만들었다면 문화자본, 문화유산들이 쌓였을 텐데 이것을 토대로 어떻게 지역적 가치를 위해 쓰여져야 되는가에 대한 넥스트 버전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올 계획을 짤 수 있느냐, 뭐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제가 저 타이틀을 법정 문화도시 사업, 5년짜리 사업의 출구 전략으로서 문화도시를 지속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어떤 출구 전략들이 가능할까라고 한번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그냥 사업이 잘 되지 않았다면 일몰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5년 사업을 했으나 성과도 없고 주민의 동의나 합의도 이뤄내지 못했고 앞으로의 확장성도 없고 하다면 이 사업은 일몰하는 게 맞습니다. 또 나름의 의미는 있었지만 확장성이라든가 지역의 요구나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에는 지난 사업들의 선별 과정들을 거쳐서 일부 유지하는 것도 전략일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자산 삼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해가는 전략도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같이 문화도시를 통해서 쌓아왔던 지역적 자산을 활용해서 한 단계 더 스텝업 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출구 전략의 일환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출구 전략들을, 어떤 전략들을 선택하느냐가 단순한 어떤 정책적 의지나 단체장의 개인적 판단 혹은 지역의 리더들의 판단에 의존할 것인가, 저는 조금 객관적인 기준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의미 드릴 텐데요. 뭐 이거는 뭐 저 혼자 저희 연구진들이 한번 고민해 본 거고, 이거 좀 공론화돼서 이것 외에 더 세부적인 기준이나 우리가 판단의 근거들을 좀 마련해 볼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급한 대로 영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효과적이었는가, 지난 5년의 사업이 주민들의 동의들은 얻어냈는가, 지역적 필요는 있는가, 사업이 확장 가능한가, 재원은 확보했는가, 그다음 조직 대안은 있는가, 이런 측면으로 출구 전략 중에
1, 2, 3, 4번을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영도는 연구진의 판단에 의하면 최소 지속 확장 전략에서 스텝업 전략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이었고 그 결과 보고서를 영도구와 영도문화도시센터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 영도는 아시다시피 출발하고 첫 해년도에 조금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 사업을 진행한 것은 2년 차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고 있고요. 지금 요 그림상에는 사실 올해 사업, 올해는 이거보다 더 늘어납니다. 여러 가지 성과들을 만들어서 당초 초기의 평가는 미흡으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최우수, 그리고 우리 문화도시 현장에서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문화도시의 전형이다, 모델이다 이런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조사하면서 주민동의나 여러 가지 근거 데이터들을 따져봤는데 몇 가지 그냥 잠깐만 좀 살펴보시면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이나 주민 포럼 여러 차례 수차례 했습니다. 12시간 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했었고요. 주민 조사들도 아주 엄격하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이 문화도시의 지속에 대한 것은 80% 가까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지금 현재 영도구가 오늘 현재까지 밝히고 있는 것은 사업 일몰입니다. 그 이유는 사업비 확보의 난항을 이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 확보라고 하는 규모가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예산 규모가 달라집니다만 영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이라고 하는 기마련된 정책 자금과 더불어서 구의 예산, 그다음에 시민 펀드 같은 것들을 조성하겠다라는 내부적인 방향들을 갖고 있었고, 그렇다면 구비에 대한 예산 부담만으로 이 사업을 일몰한다라는 것은 그리 타당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제가 여쭤봤습니다. 고윤정 센터장님이 주도하신 거냐? 그랬더니 본인은 뒤에 가 계셨다 그러고 시민분들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초등학교, 중학교, 노인, 또 지역의 주부들, 또 직장인들 여러 층위에서 이 문화도시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것이 어떤 일부의 시민들, 구민들의 의견인가 그 자료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저 링크는 지역에 있는 언론사가 영도 문화도시 사업에 대해서 사회에 걸쳐서 기획기사 르포를 낸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청년 문제라든가 인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의 비전들을 대비해서 문화도시 사업이 성과가 있었는가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일몰이라고 하는 방향이 잡힌 이후에 지역의 여론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언론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찾아봤더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거기 지금 국제신문 이렇게 지금 크게 타이틀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국제신문, 부산일보 등등 사설, 기사, 기획기사에 걸쳐서 또는 시민들의 기고글까지 굉장히 다양한 글들로 문화도시의 지속을 영도가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지속되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을까? 이 지점이 오늘 바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보여지고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자장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사실 저 개인적인 철학이나 제 소견은 문화도시, 그러니까 문화의 특성상 지역이 주도해서 지역이 만든 계획을 지역이 책임지고 진행하는 엄격한 의미의 분권과 자치형 정책 사업이면 좋겠다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당장 현실 가능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미들 레벨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사실 이 문화도시가 중앙정부 주도의 과거형이라면 이것이 지역으로 이관돼서 본격적인 분권자치의 의미를 가지면서 지역을 위한 문화 사업으로 안착돼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와 지역정부의 협업이나 전달 과정들, 그 안에서의 보정해야 될 부분들도 굉장히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공공과 민간의 협치 혹은 협력 방안들에 대한 경험도 우리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오는 오류들, 이것들을 겪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 지향은 같을지 모르나 지금 현재에 대한 현실 인식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역할, 지방정부의 역할 혹은 광역의 역할들이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광역의 역할은 대한민국 문화도시에서는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이전 정부 문화도시 계획의 광역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미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예산을 투여하는 정도의 방식이었는데 이것이 지역으로 이관돼서 지역 주민 주도의 문화도시로 가는 과정에서 광역의 역할을 잠깐 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이야기가 전제될 수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십니다. 문화도시 이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토론을 하십니까? 라고 하지만 사실 법과 정책, 사업은 좀 다르다라고 이후에도 우리 장세일 박사님 말씀하실 것 같은데 법에 근거한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문화도시죠. 그래서 사실은 지역이 원하는 문화도시를 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의 승인 요청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법적 근거라고 한다면 어느 정부가 됐든 정부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뭐 정책 사업비를 많이 잡을 수도 있고 적게 잡을 수도 있고 뽑을 수도 있고 안 뽑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법에 근거한 정책 사업이라고 본다면 이 사업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에 우리가 중간 단계의 정책 설계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 고민들을 좀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당장의 현안은 단기, 중장기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당장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 1차 문화도시들에 대한 대안 부분들입니다. 법정 문화도시 사업 종료에 따른 지역에서 그간 5년간 축적해온 물론 평가라는 과정과 객관적 데이터가 따라줘야 되겠습니다만 근거 있는 사업들을 통해서 근거 있는 평가들을 통해서 이 사업들이 지속화할 수 있는 정책적 조력이 필요한 단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구체적 제안은 우리 장세길 박사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간 단계로서의 광역의 역할론 제가 얼마 전에 경북 도에서 진행하는 경북의 문화도시 포럼에 지난주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광역의 역할이 아까 뭐 천안 사례도 말씀드렸습니다. 하기에 따라서는 지역에 긍정적일 수도 있고요.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또 층층 시어머니 되는 것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좀 광역의 뭐 역할 모델들은 예시입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고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차제에 문화도시 당장의 현안도 있지만 중장기적인 고민을 좀 해봤으면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법적 기구인 지역문화협력위원회가 있고요. 5년마다 법적 계획인 지역문화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지역의 입장에서는 지역문화진흥계획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 외에도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된 5년짜리 중장기도 짜야 되고 여러 가지 법정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차나 시차들이 다 맞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좀 단일화된 지역의 종합적인 계획들을 짤 수 있게 법과 법정 계획들의 위계를 좀 맞추는 작업들도 장기적으로는 좀 필요해 보이겠고요. 이것을 정책의 수행기구라고 할 수 있는 전문기구가 좀 있으면 좋겠다. 뭐 지역문화진흥원 같은 데가 사실 그런 역할들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지역문화협력위원회가 물론 뭐 법적기구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볼 때는 자문기구 정도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실질적인 지역으로부터의 의견 수렴들을 거쳐서 지역문화진흥계획의 정부 시행계획까지 만들어지고 승인할 수 있는 논의 의결기구로서의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역할을 좀 기대해 보겠고요. 문화도시를 준비하거나 만들고 있는 곳들은 대부분 조례를 만들었고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문화도시 추진위원회가 어찌 보면은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지역위원회 역할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연동한다면 지역으로부터의 이야기들이 잘 수렴된 정부 정책의 사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상상을 해보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었습니다. 고맙습니다.